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다 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 70대 여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좋은 부모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런 인간을 딱 2명 겪어봤는데 한 명은 제 전남편이고 또 한 명은 저희 큰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둘, 특히 최근까지도 제 화를 돋구었던 저희 큰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부모 역할도 못하는 망나니 같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과 딸 쌍둥이를 낳고 살았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애들을 키웠는데 남편이 완전히 노름꾼의 나쁜 놈이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식당에서 벌어온 돈을 홀라당 뺏어가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어요. 그 돈 내놔. 그거 우리 월세 낼 돈이란 말이야. 당신이 노름판에서 한순간에 날려버려도 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고. 에이씨, 뭐 어쩌라고?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잔말 말고 너 돈 벌어올 생각이나 해. 알았어? 남편은 노름에 빠져 가진 돈도 홀라당 날려버리고 집에 있는 물건까지 갖다 팔기도 했어요.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있는 세간살이들이 하나씩 없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맨날 술 취해서 들어와선 소리를 지르며 난장판을 만들 때도 많았고 성질이 어찌나 더러운지 밥 먹을 때도 툭하면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남편이 저 몰래 사채를 쓰는 바람에 집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저희 집 물건을 때려 부수면서 무섭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줌마, 돈 내놔. 아줌마 남편이 우리한테 돈 빌려갔다니까. 아줌마 남편이 돈 안 갚으면 이 아줌마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던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이었던 저희 두 아들이 용감하게 사채업자의 앞을 막아서더군요. 아저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에이씨, 웬 꼬맹이들이 난리야? 아유, 내가 오늘은 이 꼬맹이들 때문에 봐주는 줄 아슈. 돈 안 갚으면 다시 찾아올 거니까 각오해, 아줌마. 다음엔 꼬맹이들이 있든 말든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날 저는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이후 너무 서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요? 맨날 술 먹고 깽판이나 치고 아빠 때문에 집에 무서운 아저씨들까지 찾아오잖아요. 나 아빠가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애가 넷이나 돼서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는데 큰아들의 말에 결국 용기 내어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랑 같이 살면 저희 애들한테도 못할 짓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저는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저희 애들은 식당이 바쁠 때 와서 서빙이나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얘들아,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엄마, 우리가 안 도와주면 엄마 또 늦게 오잖아요. 난 엄마가 일찍 끝나서 집에서 푹 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이 너무 의젓하고 착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울지도 않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기 전에도 아빠 역할을 전혀 못했고 이혼한 후에도 애들을 보러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럴 만했죠. 그렇게 저희 애들은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며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딸들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정받는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들까지 다 취업하고 나자 애들이 절 위해 축하 파티까지 해주더라고요. 엄마, 오늘 축하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엄마예요. 엄마, 우리 자식들 어엿하게 잘 키운 거 정말 축하해요.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 애들은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며 참 열심히도 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큰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비 며느린 공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세기로 유명한 곳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첫인상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혁아, 너 진짜 괜찮겠니? 내가 아까 슬쩍 그 애를 보니까 말할 때 사람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투도 조금 버릇없어 보이던데 솔직히 말해서 엄만 그 애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애가 어디가 어떻게 좋은 거니? 어머니, 은정이가 외동딸로 자라서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소개시켜드렸죠. 아들이 좋다니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들을 예비 며느리와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보니 첫인상과는 달리 저한테 무척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백화점에 가서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는 옷 좀 한번 사와봤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비싸 보이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시장에서 싼 거 사 입으면 된다. 에이, 어머님, 돈 잘 버는 며느리 뒀다 뭐 하실 거예요? 이럴 때 써먹으셔야죠. 시장에서 파는 옷 입지 마시고 제가 사다 드리는 좋은 옷 입으세요. 혹시 어머님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엔 저랑 같이 백화점에 쇼핑 가요. 가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옷으로 고르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며느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선물 공세를 하고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사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님 피곤하시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얼굴에 마스크팩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잠깐 누워보세요. 이거 콜라겐 팩인데 이거 얼굴에 붙이면 얼굴 피부가 탱탱해진대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탱탱해서 뭐해? 탱탱해서 뭐 하긴요? 원래 여자 나이 들어도 미모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얼른 누워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첫인상만 보고 너무 편견을 가졌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엄청 싹싹하고 착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했을 땐 너무 기뻐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도 바리바리 싸다 주고 필요한 아기용품도 많이 사다 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애 낳으면 출산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저희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달이 100만 원씩 드릴게요. 뭐? 너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도 다 되지 않니? 육아휴직 쓰고 애 돌보면 되잖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월급도 다 못 받고 커리어에도 안 좋아서 그래요. 저 육아휴직하고 애 키우는 동안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 싫단 말이에요. 어머님, 제 꿈은요, 우리 회사에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 키운다는 이유로 쉴 시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워낙에 직장 생활에 대한 꿈이 당찬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주를 봐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딸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로 큰오빠네 애 봐주려고요? 애가 봤을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그 100만 원 우리가 돈 모아서 엄마한테 용돈으로 줄 테니까 애는 봐주지 마요. 내가 뭐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아니? 너희 오빠랑 새언니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엄마, 그래도 애 봐준다고 결혼한 자식이랑 합가해서 살면 안 생기던 분란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가 새언니랑 사이좋게 지내도 같이 살면 분명히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새언니가 지금은 아쉬우니까 엄마한테 잘하지만 나중에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유,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둬야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흰 걱정하지 마라. 몇 달 후
며느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큰아들 집으로 가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해야 하니 제가 아이도 보고 집안일도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가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들은 아침에 꼭 밥을 먹는 스타일이었는데 며느리가 귀찮았는지 빵이랑 우유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냥 대충 먹고 가. 아휴, 애 낳았더니 온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물론 애 낳고 한동안은 힘들 수 있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 도가 좀 지나치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애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출산휴가 중이라 출근도 안 하는 며느린 소파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애미야,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여기 어질러진 거 좀 치워라. 집안 이게 다 뭐니? 아, 이따가 할게요. 저 지금 진짜 재밌는 장면 보고 있어서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린 보고 있던 TV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계속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한테 우유를 먹이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 도대체 언제 일어날 거니? 그리고 방금 건조기도 다 돌아갔으니까 꺼내서 빨래도 좀 개라. 그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니? 어머님, 제가 이따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아,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래? 너 그러다가 아예 하루 지나서 내일 할 생각이냐?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며느린 천성이 게으른 건지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더군요. 결국에 저녁이 다 되어서야 보다 못한 제가 손주를 등에 업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온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왜 빨래를 어머니가 개요? 여보, 하루 종일 집안일도 안 하고 뭐 했어? 우리 어머니가 애도 다 봐주시는데 집안일 정도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머님, 아까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저 욕먹이시려고 이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때 되면 제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세요? 당신, 왜 우리 어머니한테 짜증이야? 당신이 일을 미루니까 우리 어머니가 답답해서 먼저 하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이 연세에 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 좀 알아서 하면 덧나? 저희 아들이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며느리가 제가 다 개놓은 빨래를 가져가 정리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린 집안일만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갓난아기니까 당연히 자주 울 수밖에 없는데 애가 울기라도 하면 시끄럽다면서 저보고 애를 울리지 말라고 화를 내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저희 손주가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핥힌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 상처를 보고 저한테 짜증을 버럭 내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 지우 이마 이거 상처 뭐예요? 설마 어머님이 핥히신 거예요? 어머님이 저 미워서 핥히신 거 맞죠? 내가 핥히긴 왜 핥혀? 지우가 자기 손으로 꼼지락거리다가 핥힌 거다. 넌 왜 생사람을 잡고 그러니? 며느리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저한테 트집을 잡고 짜증내면서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갑자기 돌변해 천사처럼 바뀌더군요. 제가 안고 있던 애를 뺏어가서 자기가 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님, 이제 이도 퇴근했으니까 제가 애 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얼른 식사하세요. 아참, 방금 어머님 계좌로 이번 달 월급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보너스예요. 이걸로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며 저한테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더군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밥만 얼른 먹고 우리 지우 돌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좀 있으면 지우 우유 먹일 시간 맞지? 내가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다 할게. 저희 아들은 손주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퇴근하고 항상 육아를 자처했어요. 우유 먹이고 트름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기저귀도 갈고 안아서 재우기도 했죠. 아주 며느리하곤 딴판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 손주가 어느덧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작은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며느린 정말 참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큰아들 집에 있다 보니 명절 땐 자식들이 다 제가 있는 큰아들 집으로 모였어요. 다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저녁에 술 한잔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큰며느리가 갑자기 작은 며느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동서, 살 좀 빼. 여자 몸매가 도대체 이게 뭐야? 난 애 하나 낳았어도 날씬한데 동선 완전히 아줌마 몸매가 따로 없잖아. 동선 키도 나보다 작은데 도대체 몸무게가 몇이야? 한 60kg 나가지? 난 키가 163인데 몸무게가 52kg밖에 안 나가. 형님,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저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뚱뚱한 것도 아니거든요. 뚱뚱한 게 아니긴. 동서, 어디 가서 창피하니까 내 동서라고 얘기하지 마. 아유, 우리 서방님은 인물도 좋으신데 왜 동서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더 예쁜 여자들이 세고 쎘는데 말이야. 큰며느리가 자꾸 술에 취해 막말을 하자 옆에 있던 저희 셋째 딸이 이러더군요. 큰올케 언니, 왜 사람 외모 가지고 막말을 하고 그래요? 작은 올케 언니가 어디가 어때서요? 술 취했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지 왜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아니, 아가씨,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나저나 아가씨, 저번부터 자꾸 나한테 지적하고 짜증내는데 설마 나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이름도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난 유명한 공기업 다니니까 질투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뭐라고요?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먼저 막말한 게 누군데 그러는 올케 언니야말로 작은 올케 언니가 예쁘니까 자격지심 생겨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말 다 했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까불어? 야, 너 나랑 한판 붙자. 나 지금 술 마셔서 아무것도 안 무섭거든? 나랑 한판 붙자고. 그래, 붙자. 나도 너 같은 인간 올케 언니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붙어. 나 절대 안 봐줄 테니까 각오해. 그렇게 큰며느리와 저희 셋째 딸의 싸움이 격해지자 저희 가족들이 다 나서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겨우 진정한 저희 딸이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큰오빠, 나 여기 다시는 안 올 거야. 다음부턴 그냥 올케 언니 빼고 밖에서 만나. 올케 언니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콩가루 가족으로 만들고 있잖아.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자식들이 일찍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큰며느리가 술에 깨서 일어났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애미 너 어제 술 취해서 깽판 친 거 기억나니 안 나니? 넌 네 동서한테 살 빼라고 막말하고 우리 희연이한테 한판 붙자면서 싸움 건 거 기억 안 나냐고? 어머, 제가 진짜 그랬어요? 나 어떡해. 어머님, 저 이제 술 끊어야 되나 봐요. 당연히 끊어야지. 그리고 너 어제 그 난리를 쳤으니 얼른 네 동서랑 우리 희연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라. 얼른! 그러자 큰며느린 쭈뼛거리면서 작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 내가 미안해. 근데 나 솔직히 어제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하긴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동서한테 다이어트 약 사줄게. 동서 살 빼려면 다이어트 약 필요하잖아.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야, 너 당장 전화 안 끊어? 사과하라고 했더니 무슨 또 다이어트 약 타령이야? 당장 전화 끊어. 큰며느리는 사과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작은 며느리를 또 약 올리더군요. 진심으로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큰며느리가 손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까지 제가 봐주게 되었어요. 저희 큰아들은 애가 2명이니 돈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다. 내가 돈 벌자고 애들 봐주는 것도 아닌데 뭘. 난 그냥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된단다. 하지만 며느린 둘째를 낳고 나서도 개념 없는 행동을 계속하더군요. 게다가 첫째 땐 커리어 타령하면서 육아휴직도 안 하더니 이번엔 육아휴직까지 하고 집에서 놀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돈 받고 애들을 봐주기로 한 거니 며느리의 육아휴직이랑은 상관없이 애들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집에서 된장찌개 끓였더니 며느리가 저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집에서 된장찌개 좀 끓이지 마세요. 이 좋은 집에 된장 냄새 다 배기잖아요. 냄새는 무슨 구수하고 맛만 좋구만. 한번 먹어보긴 하고 그런 얘기를 해라.
아이, 먹어봤자 된장찌개가 그냥 된장찌개죠. 아우,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 어머님, 된장찌개 소금 들이부으셨어요? 너무 짜서 바닷물인 줄 알았잖아요. 참나, 내가 끓인 된장찌개 짜고 맛없으면 넌 먹지 마. 우리 아들 주려고 끓인 거니까. 또 한 번은 주말에 아들 내외랑 다 같이 있었는데 손주들이 동시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제가 애들을 달랬는데 저 혼자 애 둘을 안아줄 수 없어 난감했어요. 그런데 며느린 소파에 가만히 들어누워서 쿠션으로 귀를 틀어막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이 둘째 손주를 안고선 며느리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가 우는데 왜 귀를 틀어막고 모르는 척해? 당신 설마 평소에도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절대 그런 적 없거든. 그냥 이번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더니 조그만 시끄러운 소리 들어도 귀가 아파서 그런 거란 말이야. 게다가 며느린 애들도 전혀 보지 않고 툭하면 친정에 간다면서 저한테 애들을 맡기고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땐 일부러 저희 아들 보란 듯이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서 이러더군요. 어머님,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제가 어머님 드시라고 전기구이 통닭 사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린 저희 아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아들한테 미움받긴 싫었는지 저희 아들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 척했어요. 솔직히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 아들이 인물이며 뭐며 빠지는 데가 없었거든요. 저는 며느리가 괘씸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저한테 함부로 할 때마다 따끔하게 혼내는 걸로 그치고 굳이 아들한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의 일이니 제가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손주들을 봐주다 보니 어느새 저희 큰손주는 5살이 되었고 제 나이도 7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올해가 어머니 7순이시잖아요. 어머니 생신이 명절이랑 며칠 차이 안 나니까 올해 명절엔 7순 기념으로 저희랑 괌에 여행이나 가요. 아유, 괌은 무슨 괌이야. 내가 집에서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그냥 너희끼리 갔다 와라.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가요. 어머니 태어나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보셨잖아요. 제가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풍경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하도 설득을 하길래 저는 결국 7순 기념으로 큰아들 부부와 괌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작은 아들이랑 딸들이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해외여행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괌에 도착한 첫날 돌핀 크루즈라는 걸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갔는데 바닷물 색깔도 투명하고 너무 예쁜 겁니다. 그런데 순간 돌고래 여러 마리가 수면 위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 저거 돌고래잖아. 아이고, 내가 살다 바다에서 돌고래를 다 보네. 어머니, 여기 물 진짜 깨끗하죠? 저랑 같이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해요. 여기는 스노클링 장비 끼고 바다에 둥둥 떠서 바닷속 풍경을 구경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난 무서워서 못해. 수영도 못하는데 이 깊은 바다에 어떻게 떠 있으라고. 아이고, 난 그냥 너네 하는 거나 지켜보련다. 제가 겁이 많아서 아들이 예약한 스노클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바다 한가운데서 멋진 풍경을 구경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엔 디너 파티라는 걸 가서 원주민들이 공연하는 것도 보고 고기랑 새우가 나오는 바베큐도 먹었어요. 더운 날씨에 불을 피워 바베큐를 해 먹으니 땀이 뻘뻘 났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에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잔뜩 구겨진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 어제 먹은 음식이 좀 잘못됐나 봐요. 배탈이 나서 숙소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저 빼고 식사하러 다녀오세요. 아유, 아프면 밥 한 술 먹고 약을 먹어야지. 지금 밥 먹으면 더 탈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약은 이미 먹었으니까 누워서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들 빼고 며느리랑 애들만 데리고 식사하러 가는 게 내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들한테 밥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며느리랑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음식점에서
또 바베큐가 나오더라고요. 고기랑 새우랑 소스까지 어제 먹었던 메뉴랑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속이 느글느글했는데 며느린 바베큐가 입맛에 딱 맞는다면서 자기 취향으로 그냥 다 시켜버린 거예요. 며느린 음식이 나오자마자 포크를 들고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역시 이런 더운 나라에서 먹는 바베큐가 최고지. 며느린 애들은 안중에도 없이 신나서 먼저 고기를 뜯어 먹더군요. 저는 고기를 발라서 잘게 잘라 애들한테 한 입씩 먹였습니다. 새우도 살만 발라 한 입 크기로 잘라 먹였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을 다 먹이고 나니까 거의 한 3,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밥을 먹기 위해 다 식은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포크를 딱 내려놓더니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이제 일어나시죠? 저희 다음 일정도 있어서 바로 움직여야 돼요. 식사 다 하셨죠? 뭐? 난 지금 애들 먹이느라 한 입도 못 먹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 빨리빨리 드셨어야죠. 어머님 때문에 예약한 일정 소화 못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휴, 왜 그렇게 행동이 굼뜨세요? 이건 늦게 먹은 어머님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눈이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 자식들한테 밥 먹이느라 그런 건데 저런 막말이나 해대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늦게 먹은 내가 잘못이라고? 내가 뭐 아무 이유 없이 늦장 부린 줄 알아? 네가 네 애들 안 챙기고 네 입에 음식 쑤셔 넣을 때 내가 대신 애들 먹이느라 못 먹은 거잖아. 넌 너만 입이냐? 나랑 애들 입은 입도 아니고 네 주둥이만 주둥이냐고? 참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육아 고수니까 애들 먹이는 건 알아서 빨리빨리 하셨어야죠. 애들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애들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뭐? 애들 핑계?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 나도 이제 손주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 그만하련다. 네가 나한테 핑계 댄다고 하니까 아예 애들 핑계 댈 필요 없게 네가 애들 보면 되겠네. 나 기분 나빠서 이딴 거 안 먹을 테니까 너 혼자 남은 일정 소화하던지 알아서 해. 알겠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혼자 숙소로 돌아와 버렸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자 숙소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왜 벌써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나 지금 한국 돌아갈 거니까 당장 비행기 표 끊어라. 당장 표 끊으라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때문에 이 여행 온 건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뭐? 나 때문에 왔다고? 네 마누라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아휴, 내가 아주 속이 타서 맥주라도 좀 마셔야지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어요. 원래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속이 너무 타니까 빈속에도 맥주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상혁이 너, 네 마누라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너 출근하면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빈둥거리기만 했어. 게다가 툭하면 나한테 애들 맡기고 놀러 나가고 된장찌개 끓이면 냄새 나니까 끓이지 말아라. 청소 좀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나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 줄 아냐고. 게다가 내가 생선이라도 구우면 애들 기관지 안 좋다면서 내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구우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랬다고요? 그래, 어디 그것뿐이게? 애들은 하나도 보지도 않으면서 애들이 울면 시끄럽다고 난리치고 애들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내가 일부러 할퀴었다면서 날 모함하더라. 너 혼자서 애 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난 네 마누라가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동안 나 혼자 애들 보느라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어. 그런데 방금 전에 식당에 가선 내가 애들 먹이느라 밥 한 술 못 떴는데 지 혼자 다 먹었다고 나가자고 하더라. 늦게 먹은 내 잘못이라면서 나보고 그냥 굶으라고 했다고. 아들은 제 얘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가끔 철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긴 했지만
저한테 했던 것만큼 심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아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마칠 때쯤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린 다짜고짜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저 애들 데리고 혼자 오느라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 땡볕에 제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내가 왜? 아직 우리 여행 일정 이틀이나 남았는데 왜 나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한 걸로도 모자라. 방금 전에도 우리 어머니한테 파렴치한 짓 했잖아. 나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한 인간이랑은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애들 데리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뭐? 나 혼자서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가? 나 혼자서 하루도 애들 못 보는데 갈 거면 어머님도 같이 가야지. 애 엄마가 애를 왜 못 봐?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몰라. 어쨌든 난 혼자 애 못 보니까 그런 줄 알아. 아, 그래? 혼자서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못 돌아가겠다 이거지? 그럼 당신 애들이랑 같이 여기에 있어. 어머니, 저랑 같이 나가요. 얼른 짐 챙겨서 나가자고요. 여보, 갑자기 어디 간다는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우리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애들이나 챙겨. 알겠어? 저는 그렇게 아들의 말을 따라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는 숙소가 있어서 아들과 함께 다른 숙소로 옮기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애들 때문에 쩔쩔매느라 저희를 따라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들은 밥을 못 먹은 저를 위해 저를 한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김치찌개 시켜서 먹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애들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을 때마다 제가 화를 여러 번 냈어서 당연히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걸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알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만 고생시킨 것 같아서 아들로서 너무 면목이 없네요. 괜찮어. 너한테 말 안 한 내 잘못도 있지. 난 그냥 우리 손주들 돌보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네가 애미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길 바래서 말 안 했던 거야. 애미가 버릇없게 굴어도 내 선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 생각이 아주 틀린 것 같더구나. 이미 걘 애초부터 인성이 글러먹은 애야. 내가 백날 말해봤자 고칠 수 없는 애였다고. 아들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저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아들 잘못인가요? 개념 없는 며느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그 후 남은 이틀 동안 아들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들이 무슨 투어를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예쁜 밴을 타고 관광지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괌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사랑의 절벽도 가고 에메랄드 밸리랑 세티베이 전망대 등 이름도 어려운 여러 곳을 갔습니다. 바다랑 절벽이 이국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더라고요. 아들이랑 둘이서 사진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해질녘엔 요트 투어도 했는데 현지 가이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불러주더라고요. 요트에 준비된 와인이랑 안주도 먹고 노을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속상해서 그러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런다. 내가 살면서 이런 좋은 곳을 한 번도 안 와봤잖니. 그래도 네 덕에 이런 데도 와보니 고마워서 우는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린 아들한테 전화해서는 징징거리기만 하더군요.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애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보채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힐링하려고 온 여행인데 도대체 이게 뭐야? 빨리 어머님 좀 오시라고 그래. 어머님한테 우리 애들 좀 봐달라고 하라고. 참, 우리 어머니가 애 보는 기계냐? 애 보는 기계냐고. 그리고 지우랑 지원이가 우리 어머니 애야? 당신 애고 내 애잖아. 당신 우리 애들 엄마면서 그 정도도 못해? 우리 어머니는 5년 동안 그 힘든 거 다 해오셨어.
그런데 당신은 겨우 하루 애 보는 것도 힘들어서 징징대고 있는 거냐고. 나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릴 거니까 당신 엄마로서 애들이나 돌봐. 알겠어? 엄마니까 엄마답게 행동하라고.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이후에도 계속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지만 아들은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그렇게 아들과 둘이서 남은 시간 동안 여행을 즐긴 후 공항에서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린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성질을 내더군요. 당신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나 이틀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애들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힘들어서 살이 5kg는 빠진 것 같다고.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들 대신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애들 엄마로서 할 소리냐? 얼마나 지 애들 안 봤으면 겨우 이틀 가지고 이 난리야? 왜? 애들 보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디? 그래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래? 알았다. 네 의견은 잘 알겠으니까 일단 한국 가서 보자.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말 한마디도 섞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나 오늘부터 육아 종료다. 너희들 애니까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이 안 보면 저희 애들을 누가 봐요? 누가 보긴 엄마인 네가 봐야지. 애들은 원래 부모가 키워야 되는 거야. 엄마란 인간이 애들 볼 줄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사니 내가 더 이상은 못 지켜보겠다. 더 이상 네 버르장머리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네가 알아서 애들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펄쩍펄쩍 뛰면서 저희 아들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어머님 못 가시게 말려야지. 모셔다 드린다고 하면 어떡해. 어머님 없이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부모인 우리가 알아서 봐야지. 애들 밥도 우리가 챙기고 어린이집도 당신이랑 나랑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등하원 시키면 돼. 그나저나 당신 우리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 가본 적은 있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애들 직접 등하원 시키면서 엄마 노릇 좀 하라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차를 타고 저희 딸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집까지 가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 애들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엄만 제가 당분간 지켜볼게요. 어머니 없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정 안 되면 그때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 저희 딸들도 깜짝 놀라더군요. 며느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듣더니 분노해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따지기까지 했어요. 맨날 며느리랑 싸우던 저희 셋째 딸 대신 이번에 막내딸이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큰올케 언니,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여태까지 손주들 둘이나 돌봐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올케 언니는 엄마 자격도 없고 며느리 자격도 없어요. 올케 언니랑 결혼한 우리 오빠가 아주 불쌍해 죽겠네요. 저희 딸들은 저보고 앞으로 며느리의 연락을 절대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며느리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도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하고만 보고 살고 며느리하고는 아예 왕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 집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아들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들이 절 찾아와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면서 3개월 동안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애들도 번갈아 가면서 등하원 시키기로 했으면서 처음 몇 번 하다가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집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집안일도 나 혼자 다 해야 했어요. 애들이 울어도 신경도 안 쓰고 애 보기 귀찮다면서 툭하면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게다가 그 인간이 무슨 소리까지 했는 줄 아세요?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며 저한테 녹음 파일 하나를 틀어주더군요. 그 녹음 파일엔 충격적인 며느리의 말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애들 못 본다고 몇 번을 얘기해?
난 차라리 회사에서 야근하는 게 낫지. 애들 보는 건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애들은 당신이 키우던지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던지 알아서 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애들을 고아원에 보낸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저희 가족은 모두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3개월 동안 지켜보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가족들 전부 다 두 팔 벌려 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큰며느리가 진상 부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다들 큰며느리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들어가 손주들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손주들이 눈에 밟히기도 했고 직장에 다니는 아들 혼자서 애 둘을 본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손주들은 제 손에 커서 그런지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와서 혹 안긴답니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전 오늘 꿈에 할머니 나왔는데 꿈에서 할머니가 저를 안고 막 뽀뽀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래? 그럼 꿈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할미가 똑같이 해줄까? 신난다. 그럼 얼른 볼에 뽀뽀해 주세요. 뽀뽀. 손주들이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하루도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전엔 며느리 때문에 껄끄러워서 오지 않던 저희 딸들도 이젠 자주 놀러와서 손주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한 번은 저희 딸들이 왔는데 저희 큰손주가 이러는 거예요. 고모, 난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고모도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먹어봤어요? 당연히 먹어봤지. 너희 할머니가 우리 엄마인데? 그런데 너희 그거 알아? 할머니만 음식 잘하는 게 아니라 이 고모도 음식 잘한다. 오늘은 고모가 떡볶이 만들어줄 테니까 할머니가 만든 거랑 고모가 만든 것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너희가 평가 좀 해주라. 어때? 우와, 좋아요. 고모가 만든 것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손주들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애들 엄마니까 양육비 문제도 있고 혹시라도 통화할 일이 있을까봐 전 며느리의 연락처를 차단을 안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 며느린 비굴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잘 지내셨죠? 안부 전화라도 한번 했어야 됐는데 이제서야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할 말이 뭐냐? 나 너랑 대화할 마음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만 빨리 하고 끝내. 어머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애들 잘 돌볼게요. 저 그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땐 제가 순간 이성을 잃어서 이혼을 선택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 죽겠어요. 저 이혼하고 나서 남자 한 명 만나보긴 했는데 역시 그이만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이에 또 남자를 만나셨어? 그럼 그놈이랑 쭉 만나지 그래.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이만한 남자가 없다니까요. 저 그이랑 다시 합치고 싶은데 어머님이 잘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왜? 우리 아들은 너랑 재결합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가 왜 우리 아들을 설득해야 되니?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한이 있더라도 저희 애들 꼭 잘 돌볼게요. 네? 참나, 애들 좀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손 많이 갈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서 애들 본다고? 됐다. 너 같은 거 없어도 우리 손주들 잘만 크고 있어. 너 하나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매일 웃기만 하고 아주 잘 돌아간다. 네가 외로워서 남자를 만나든 말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전화 끊어라. 너랑 대화하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알겠냐? 어머님, 어머니. 저는 애원하는 전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니까 전 며느리가 이젠 아들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 회사에까지 찾아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다네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마음먹은 건 꼭 실천하는 성격이라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회는 충분히 줬는데
본인이 차버린 걸 누가 다시 받아주겠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저는 아직도 우리 손주들을 돌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전 며느리가 워낙에 애들을 안 돌봐서서 그런지 저희 손주들은 엄마를 찾지도 않아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안 하니 자식들한테도 부모로 여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아마 지금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자식 대신 손주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선 저 같은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 즐겁게 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만약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단칼에 잘라버리시길 바라고 좋은 며느리를 두신 분들은 며느리한테 더욱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가는 정 속에 가족 간의 사랑이 더 꽃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어봤던 명언 중에 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유년기에 엄마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저희 손주들이 인간같지도 못한 전 며느리 대신 제 손에서 컸던 게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 며느리가 애들을 키웠다면 저희 손주들이 좋지 못한 인간으로 자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애들은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 좋지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면 멀리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 사연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항상 가정에 평화와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